이번 사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요, 실제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그 이른바 윗선이 누구인지가 될 겁니다.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이 공개되고 나서 1시간 만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면서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노 권한대행의 입장문이 나온 뒤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과 검찰총장의 뜻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는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이 입장문에서 정 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항소를 포기했다며 마치 두 사람이 합의한 결과인 듯 주장한 것과는 뚜렷이 대비되는데요. 중앙지검장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그제 대검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뒤 법무부의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과연 누가 주도했느냐, 이걸 두고서 지금 법무부, 검찰 수뇌부, 또 일선 수사검사, 공소유지검사 이들 사이에서 지금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요, 그동안의 주요 사건의 항소 결정 관례에 비춰보면 결국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또는 법무부의 수뇌부가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침묵하거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일선 검찰청은요, 이 주요 사건의 수사와 재판 결과를 수시로 대검에 보고하고요, 대검이 또 이를 법무부에 보고하면 이 법무부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것이 사실상의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자, 현재 민정수석은 봉옥 전 대검 차장이고요. 민정비서관은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또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역시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의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이 대검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고검 등이 한직을 돌았던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검사들은 이번에도 이런 관행이 지켜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 전제에서 민정수석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대검이 중앙지검의 항소 결정을 뒤집는 일도 없었을 거란 주장들을 내놓고 있고요. 법무부와 대검에서 근무해본 한 차장검사는 대검에서 중앙지검의 항소 결정을 뒤집으라고 하는 건 업무 관행상 불가능한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노만석 총장 대행이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이른바 높은 곳에서 항소 포기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일선 검사들의 이 같은 주장들에 비춰본다면 이번 항소 포기 개입 사태의 의혹, 대통령실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요, 전혀 무관하다 이러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들을 통해서 고위 관계자 발로 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발언이 나왔고요. 대통령실에선 대장동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때는 가만히 있던 검찰 내부가 지금 반발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해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교감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누가 연락하고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상호 교감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